우리 앞에 야구시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요즘 댓글 열심히 보고 있는데 댓글에 뭐 두 분 만담이 보기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 그래요? 만담 하셨어요? 네. 가족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좋다고. 아 그런가요? 네. 아이디를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워낙 잘 익은 베테랑들이다 보니까 옛날 얘기 좀 많이 알고 하던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가 만담스러운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옛날 야구 얘기 궁금하신 거 있다면 20세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21세기 초반부터는 쫙 사건 비하인드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 재밌는 거 있으면 특별편 편성해서라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요즘 궁금한 얘기 남겨주셔도 좋아요. 요즘 저희가 딱 취재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요즘 얘기 해야죠. 저희는 최강 볼펜은 요즘 얘기 핫 이슈 점검해 드리니까요. 프로야구 이슈가 주간 단위로 휙휙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팀 성적이 유난히 한이 많은 두 팀이죠. 하나와 롯데. 제가 초반에 20세기 얘기를 했지만 이 두 팀이 20세기의 마지막 우승을 하고 21세기 아직 우승 못한 두 팀입니다. 두 팀 지금 사직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맞대결에서 한화가 승리하면서 8연승의 한화가 1위와 4.5경기 차이 2위 달리고 있고 롯데는 13승 12패로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롯데가 최근 11경기에서 8승 3패 아주 가파른 상승세예요. 자, 두 팀 모두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속력입니다. 최강 볼펜에서는 두 팀의 지금 흐름을 다음 계절까지 원래 이제 봄대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여름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걸 끌고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님. 네. 지속 그렇죠.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만큼은 두 팀 팬들이 네. 봄 이어서 여름, 가을, 겨울까지 오. 행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되는데요.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내부 취재를 해보니 네. 제가 보기엔 좋은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최근 상승에 타고 있는 하나 롯데의 공통점은 있어요. 예. 저희 같은 베테랑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다는 것. 김경문 감독, 김태형 감독. 예, 뭐 노하우도 좀 있고. 두 감독님이 또 가을 청부사로 사실은 두 팀에 오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가 더 베테랑 감독이시죠. 둘 중에 예. 둘보다도 더 베테랑 감독. 예, 그 불꽃 야구, 최강 야구에서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이름 그러니까 바꿨더라고요. 불꽃 야구의 김성근 감독님한테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불꽃 야구 파이터즈 감독. 예,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시즌 흐름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게 사실은 한 시즌 길잖아요. 그렇죠. 몇 차례 고비가 오고 흐름 변화가 오는데 보통은 4월 지나서 5월로 접어들면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온다. 3, 40경기 치고 예, 나면서 한번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을 보니까 쭉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네. 올 시즌 초반은 어쨌든 주요 화두가 선발진이 좋은 팀들이 끌고 갔다. 끌고 갔다. 실제로 보면은 뭐 하나도 마찬가지지만 네. LG, KT 등이 선발 그 지표가 막강하게 좋았잖아요. 예. 특히 LG. 예, 네, 맞습니다. 정말 근데 좋더라고요. 뭐 이게 5월 접어들면서 이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하나 롯데뿐만 아니라 전 구단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여튼 그 관전 포인트가 네네. 예, 한 번은 바뀔 수가 있다. 그 폭이하고 정도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예. 김성 감독 말로는 이제 이대로 쭉 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변곡점이 오는데 하나 예. 롯데도 여기 변곡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렇죠. 열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근데 하나는 네. 사실은 투수력 기반으로 지금 초반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양상문 투수 코치, 예, 산전수전 다 겪은 지도자시죠. 그래서 그렇죠. 전화를 그 수요일 그 오전에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사실 초반에 최근에 너무 좋아서 네. 좋은 얘기부터 꺼냈더니 바로 자제를 시키면서 아니다, 아니다. 예, 하면서 지금 뭐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멤버들이 잘 하고 있지만 네. 변수가 올 수밖에 없다. 올 수 있죠. 예, 당연히 오는 근데 거고. 그때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이겨내는 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최소화시키고 그렇죠. 기회가 오면은 극대화시키는 예,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제는 위기가 예, 올 것 같은 어떤 예. 징조를 미리 캐치하는 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베테랑 감독들의 예, 그러니까 노하우 중에 하나일 텐데요. 뭐 나쁜 상황이 올 거에 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씀은 안 하셨지만 김경문 감독님 뭐 중심으로 해서 베테랑 스태프들이 좀 시즌을 길게 보고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구단 관계자 등등 해서 좀 들어보면 김경문 감독님이 뭐 경험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리고 네. 예전에 뭐 두산 사령탑 그리고 NC 사령탑 하실 때 정규 시즌을 굉장히 잘 치르시고 가을 야구에서 좀 아프신 적도 있었는데 유일한 약점이죠. 예, 그게.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제가 TV로 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도 제가 자주는 못 봤지만 그 네.
뵈면은 얼굴이 과거보다 굉장히 따뜻해지셨거든요. 따뜻한 표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들어보면은 그 가슴은 좀 차가워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부 속에 본인이 덜 들어가시고 조금 한 발 거리를 두고 팀의 움직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경우에는 대처하는데 거의 좀 객관화시켜서 할 수가 하게 좋죠. 사실 네, 이런 느낌. 그 감독 커리어 초창기에 김경훈 감독 굉장히 인파이터였잖아요. 파이터시죠. 얼굴도 예.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장면 예, 많이 예, 나오고 예.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건 많이 바뀌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마운드의 핵심의 축이 있잖아요. 양상문 코치께서도 네. 뭐 지금 뭐 여러 변수를 말씀하시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하나는 상위 지명 젊은 투수들이 많잖아요. 많죠. 문동주, 김서영 같은 뭐 카드들인데 이들 선수들이 기복 없이 쭉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뭔가 기대감, 일단 뭐 3, 4년차쯤 되는 상황이 됐고요. 계산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느낌의 코멘트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거 있냐면 원래 네. 지금 한화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그거잖아요. 옛날 두산의 판타스틱 4 시절을 떠올릴 만큼의 탄탄한 선발진, 잘하면 독수리 오용주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중간에 투수를 만들어내는 이제 김서현 마무리까지 요 핵심 축인데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양상문 코치가 보시는 건 검증된 뭐 유현진 이런 거 뭐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외인 투수들이야 자기 성적 내주는 거고 하지만 지난해에 약간 전력 외라고 볼 수 있었던 문동주 선수는 재작년에 되게 잘했는데 지난주 잘 못했잖아요. 지난해에는 이 문동주, 김서현이 두 축이 정상 전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계산이 더 잘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김서현 선수는 시즌 시작할 때는 중간 개투였는데 제가 또 그때 김서현 마무리 쓰는 게 어떻겠냐 요 얘기했을 때 설마 했는데 바로 그냥 초창기에 주연석 빼고 김서현 기자로 바로 바꾼 건가요? 그럴 리는 없고요. 굳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올해 네. 그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작년 후반기부터 쫙 예, 성장하기 지금 시작해서 지난 수요일 롯데전까지 13경기에서 6세이브에 평균 자책 0. 미스터 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상문 코치는 김서현 선수 변화에 대해서 그 마운드에 올라가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가 그 전까지도 구속도 있고 재능이 있었는데 잘 성장을 못하다가 양상문 코치 오고 난 다음에 뭐 이를테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예. 느낌의 메시지를 주면서 성장하기 예. 시작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약간 컨트롤도 된다. 자기 예, 컨트롤도. 김서현 선수가 네. 수요일 롯데전 6대4 음. 예, 쫓기고 있는 9회에 마운드에 올라오잖아요. 예. 깔끔한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예,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첫 타자인 전주루 선수는 좀 가볍게 잡죠. 네. 패스트볼 던져서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는데 이후부터 제구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레이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자 갑자기 패스트볼 제구가 흔들려요. 스트레이트 볼넷.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 나왔는데 또 볼넷이죠. 이게 예. 사실은 두 개가 이제 김서현 선수의 과거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한 번 제구가 흔들리면 예. 잘 안 잡히고 예. 어렵게 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맞습니다.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불안했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넘어섰어요. 예, 거기서 본인이 아까 전에 양상문 코치가 말씀하신 그 대목, 뭔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랬는데 네네. 구종을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 맥락을 보면 레이스한테 속고 던졌다가 다 볼 내지고 네. 그 나승엽 선수 상대로도 또 슬라이드를 던졌는데 그거 다 볼 되면서 지금 예. 볼이 쌓인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던질 게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예. 보이는 상황. 예, 그런데 보니까 1사 1리로 네. 뭐 사실은 2루타 이상의 장타면은 동점이고 뭐 또 큰거 넘어가면은 뭐 맞으면은 역전이 될 수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동희 선수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 본인 느낌의 패스트볼보다는 그 슬라이더가 더 제구가 잘 잡히는 날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초구 헛스윙으로 스트라이크 잡고 근데 2구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 공이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예, 그래서 예. 맞아요. 네. 두 번째 공을 던져서 낮은 쪽 보드라인에 스트라이크 존에 잘 박혔는데 그 윤동희 선수가 그 타임을 부르죠. 근데 주심이 직전에 그걸 받아주고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종이 노출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3구는 뭘 던질 것인가? 이것도 지금 예. 던져야 되나? 슬라이드 예. 또 가야 되나? 진짜 예. 어려운 그런데 판단. 슬라이더 2개를 연속으로 던져서 결국에는 3루 땅볼 해서 병살로 인닝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끝내버리죠. 끝내버리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본인이 그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잖아. 맞아요. 그 안에서
최적화된 길을 대처법을 찾은 거죠. 이게 양상문 코치가 그 평가하신 본인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네네네.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컨디션 좋은 날 그냥 막는 거랑은 달랐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김서현 선수가 사실은 올해 마무리 처음 해보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게다가 시즌 시작할 때 마무리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예.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게 하나. 거기에 또 한 명의 선수가 문동주 선수. 그렇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예. 스타트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예. 혹시 전력 외로 분류된 거 아닌가? 막 예, 그런 전력 메시지들. 외. 예. 하도 늦게 된다고 하니까. 예. 그랬는데 5경기 등판에서 2승 1패, 평균 자체 3.68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 포신 패스로 평속이 152.1km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빨라. 예, 꾸준히 끌고 가는 능력이 생겼죠. 더 빨라졌어요. 더 예. 빨라졌어요. 규정인이 못 채워서 그렇지. 규정인 투수 중에서 구속으로 따지면은 리그 2위인데 1위가 또 하나 폰세. 예. 폰세가 선수들이- 152.9km. 예. 레이서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강속구 투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에 대해서 제가 그 양상문 코치랑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문동주 선수라는 그 이름을 좀 제가 던지니까 바로 이제 꺼내시는 말이 알아서 연구하고 답을 찾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작년부터. 그러니까 근데 문동주 선수 하면 파이어볼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본인이 그것만 갖고는 더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 더 한번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속으로만 포장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타이밍 싸움까지 하면서 인닝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그 이용윤 기자가 문동주 선수 이제 평속에 대해서도 지금 네네네. 152.1km라는 게 뭐 1회 구속이랑 5회 6회 나왔을 때 구속 차이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안정적으로 예. 일단 기본적으로 152.1km를 던지는 굉장히 빠른 투수. 예, 그리고 예. 이거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중간중간에 예. 타이밍 싸움을 해갈 줄 아는 투수까지도 예. 양상문 코치가 보기엔 성장했다. 예, 이런 거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유현진 선수한테도 많이 배우겠지만 그렇죠. 코디 폰세 선수가 워낙 좋잖아요. 지금 뭐 외국인 투수 중에 넘버 원이라는 지금 평가인데 네네네. 이 선수 옆에 딱 붙어서 뭐 밸런스라 이게 막 배우더라고요. 이게 궁금한 걸 물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노력 네네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뭐 성장할 수 있는 그 뭐 기폭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젊은 투수들은 풀시즌을 볼 때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본인들이 눈을 떠가는 과정 그리고 본인 피칭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네네. 것들을 깨닫는 걸 보면은 지속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하나 전력이 올 시즌 흔들릴 없이 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죠. 변수에서 상수로 바뀌는 그렇죠. 거죠. 이런 예. 과정들이 그런 점입니다. 문동주, 김서현 선수의 예. 성장이 이제 한화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는 양상문 코치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사실 김경훈 감독도 그렇고 양상문 코치도 그렇고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칭 스태프는 그런데 음. 프런트의 준비는 어떨까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프런트가 가을 야구 해보지도 오래됐고 한치 치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약간 가물가물해질 때도 됐는데 예. 오히려 프런트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제가 어때요? 프런트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그 하나나 롯데나 다 일장춘몽은 없다 이게 화두지잖아요 올해. 근데 그렇죠. 하나는 유비무환 프런트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네. 그럴수록 조심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제 하나가 외국인 투수들이 지금 셋 다 좋잖아요. 지금 좋죠. 지금 시점에서 플로열도 살아났고 폰세는 뭐 설명할 게 없지 리그 톱이고요. 아유, 네. 와이스 선수도 수요일 경기 등판했는데 뭐 확인하셨잖아요. 예. 압도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포신 평속 151.5. 뭐 하나에서는 3위밖에 안 되나요? 응? 3위 리그 3위가 하나 3위죠. 반에서 3등인데 예, 정규 3등 그런 거. 뭐 이런 예, 느낌이에요. 예, 근데 네. 걱정은 외인 타자 플로리얼이었잖아요. 네. 이 선수 초반에 너무 안 좋아서 뭐 심성은 좋은데 너무 뭐 심리적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 표정까지 슬퍼졌다 등등해서 이제 뭐 다양한 평가가 있었는데 네. 이 선수 최근 12경기 성적이요. 네. 타율이 4할 오픈 1리 그리고 OPS가 1.236입니다. 볼 때마다 베이스를 돌고 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사실 시즌 전에 플로리얼 전망할 때 예. NC의 8태어만큼은 해줘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얘기를 예. 했었는데 어유 지금 뭐 8태어가 뭐 예, 2번 플로리얼 예전에 이플. 뭐 하나의 전설적인 외국인 타자 그 데이비스 선수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선수만큼의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외국인 투수 좋아요. 다 좋아요. 예. 투수간 타자고. 예, 그러면 구경하면 있으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박수 쳐주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뭐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서
프런트가 그런 각도에서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미국 스카우트들이 따로 있는 구단도 있죠. 그리고 네네. 뭐 대부분 그 구단들이 한 5월로 접어들면서 그 구단 내 스카우트랑 그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그 다음 시즌 외국인 선수까지 리스트업을 해놓잖아요. 준비하죠. 예, 네. 그런데 하나는 보니까 지금 이미 네. 핵심 관계자가 2주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뭔가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 저그 핵심 관계자 우리 서로 잘 아는 분인데 예, 예. 미국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 있어. 예, 뭐 아메리칸 스타일, 그냥 입맛은 코리안 스타일 같은데 어쨌든 뭐 예, 그렇습니다.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메이저 리그까지 네. 보면은 선수가 아주 도드라진 선수가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러니까 KBO 리그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네. 예전에는 그 메이저와 트리플에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중에 몇몇 구단이 좀 눈독을 들이는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선수 좀 덜 보이나 보여요. 어. 그러니까 뭔가 구단이 좀 판단해서 선별을 했을 때 네. 그런 그 눈높이랑 어떻게 보면 그 선별 능력이 중요한 시점인데 잘 골라야 되죠. 예, 그러니까 고만고만한가 봐요. 좋은 선수가 많지 않은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준비의 중요성을 좀 강변했는데요. 더 많이 보면 예, 많이 볼수록 고르기가 맞습니다. 좋겠죠. 뭐 하나야 뭐 외국인 선수 셋이 잘 끝까지 뭐 달린다면 더할 나위 좋겠지만 네. 뭐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와이스는 지난해 독립리그에서 뽑아왔는데 예.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체 선수로 왔다가 예. 그런 거 저러면 눈썰미가 정말 중요하고 그러기 예. 위해서는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예, 미리 준비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저도 하나 프런트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분 이름 밝힐게요. 손차원 전력 코디네이터. 아, 예, 예. 사실 제가 앞부분에 잠깐 걱정을 했잖아요. 한화가 가을 야구한지 너무 오래돼서. 지적인 분이시죠. 아주 예.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예. 박찬호가 형님으로 모시는. 예, 예. 네. 이 손차원 현재 직함이 이제 전력 코디네이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한화의 어떤 프런트의 부족한 경험을 메워주는 그렇습니다. SK 왕조 시절 이제 운영팀 거쳐 다니게 예, 단장까지 예. 지낸 분인데 가을 야구 노하우가 있는 분이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프런트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하냐? 이제 데이터 분석팀을 이제 이끌고 있기도 예, 하니까. 예. 근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야구를 못 하고 있을 때 팀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잘 안 되는 점을 체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네.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중요한 건 시즌 운영 때 중요한 건 잘 되고 있을 때 좋은 점들을 이게 왜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가 그 잘 되고 있는 점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일 때 프런트가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요게 이제 일종의 노하우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선발들이 되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타선에서 막 최연성, 노시환, 플로리얼이 다 터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잘 되고 있는 점을 보고 있다가 요 부분이 조금 뭐 슬럼프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조금 안 되는 게 생긴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프런트에서 준비하는 거 예, 예.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지금 한화의 지속력을 보장해주는 또 하나의 카드 중에 하나가 지금 1군에서도 핵심 전력감인데 퓨처스에 내려와 있는 두 명의 선수 그렇죠. 예. 안치홍과 주현상 예. 이 두 명의 선수 예. 얘기하더라고요. 안치홍 선수는 뭐 이군에서 폭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주현상 선수는 아직 구속이 조금 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 두 선수가 오히려 지금 퓨처스에 내려가 있는데도 팀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 팀이 조금만 흔들릴 기미가 보이면 이 두 선수가 올라와서 예.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예. 했습니다. 뭐 뎁스를 설명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는 있는 저는 거니까. 그 재밌는 게 네. 하나가 네. 도루가 거의 뭐 거북이 팀이잖아요. 그랬죠 옛날에. 예.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 디테일에서 좀 변화가 보여요. 예. 좀 통화해 보신 분이 있지 않아요? 한화의 도루 1위, 도루 예. 선두권을 만드는 예. 되게 독특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김재걸 3루 코치인데 이중일 감독이 인정하는 3루 코치잖아요. 예, 예. 한국의 3루 코치 계보들이 좀 있는데 예. 김재걸 3루 코치가 뭐 전문 3루 코치로서 리그 톱 수준이고 예. 이 거북이 한화를 예. 얄센돌이 한화로 바꾸는데 되게 중요한 예. 역할을 하는데 뭐 이제 통화하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뭐 주변에서 평가도 그렇고 어떤 그 투수들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것 그리고 도루를 하는 타이밍 그리고 이런 기능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사인 몰래 내는 거 있잖아요. 일루 주자한테 이루 주자한테 이렇게 도루 사인을 이렇게 몰래 쓱 내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데 얼사마. 얼사마 옛날 얼사마죠. 네. 그렇죠. 가을 노하우? 야구 MVP 예. 했는데 요거를 슬쩍 전달해주는 그
노하우들이 합쳐져서 지금 도루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지금 뭐 플로리얼 도루 잘하는 거는 뭐 그냥 정해진 건데 노시환 선수가 4개나 했어요. 그래서 아니 노시환이 어떻게 도루를 4개나 하냐라고 했더니 기술 코치 그런 설명하더라고요. 운동 능력과 센스가 어마어마한 선수다. 최근 3루 수비 능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루 관련해서도 뭐 세세하게 가르쳐 주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착 알아듣고 바로 움직이는 그런 센스가 정말 뛰어난 선수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호타 준족 뭐 30, 30 가나요? 준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도루 10개 더 하는 것보다 오시환 선수는 홈런 10개를 더 치는 게 중요한 선수니까. 도루 근데 30개 하다가 좀 다른데 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야구 감각 예, 그리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자, 한화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벌써 롯데 얘기했는데 롯데 얘기. 롯데는 지금 타선 쪽에서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롯데가 네. 사실 그 시즌 개막하자마자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막하자마자 3월 8경기에서 팀 타율이 2할 8리였어요. 같은 기간 한화가 1할 6푼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롯데가 네. 그 지난해 그 타선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마저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은 시즌 전체가 좀 끌고 가기가 굉장히 난관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그 롯데 타선에 김태형 감독 그 색깔이 좀 녹아들어 있구나, 내재돼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새 팀 타율 1위입니다. 2할 8푼 1, 2로 LG까지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김태형 감독 스타일 그거 있잖아요. 예. 타자들한테 그냥 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전해지면서 예, 되게 호쾌한 타격을 중심이 윤나고왕하는 그 어떻게 보면 롯데 타선의 심장이죠. 네네네. 이들 선수들이 이제 그 페이스를 찾았다는 게 좀 굉장히 뭐 좋은 신호고요. 네. 김태형 감독이 예전에 두산 사령탑 하면서 2015년에 지휘봉 잡고 한 1, 2년, 2, 3년 사이에 뭐 박건우, 김재환, 뭐 허경민 이런 선수들이 쫙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저는 네. 타선도 타선이지만 그 롯데 국내 1선발 박세웅 선수가 올 시즌 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제 생각뿐만은 아니었고요. 네. 그 지난 2월에 스프링 캠프 그 취재를 갔던 이순철 해설위원이 제가 당시에 통화를 했을 때 네. 롯데 캠프를 이렇게 좀 지켜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롯데가 생각 이상으로 잘 갈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제 변수는 박세웅 선수가 국내 1선발이고 보통 뭐 전체적으로 한 3선발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외국인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2선발이나 3선발인데 다른 팀의 국내 1선발하고 경쟁해서 이겨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박세웅 선수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이제 성적이 4승 1패, 평균 자책이 2.56이에요. 박세웅 선수가 그런데 한 달 정말 잘하다가 예. 다음 달에 조금 흔들리고 예. 다시 그 다음 달에 잘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기복이 했는데 있고 좋은 공을 갖고 있으면서 늘 따라다니는 조금 악평이 뭔가 그 승부를 못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위기를 자초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투수 평가가 늘어나고. 많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몇몇 구단 관계자 통화해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세영 선수가 투수로서 기술적 변화를 가져간다기보다는요. 네네. 성향, 접근법, 승부하는 뭔가 심리적 부분에서 뭔가 좀 그 다른 뭔가 좀 진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운드 위에서 싸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그 가끔 떡아웃에서 보이는 모습 그 몇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들 보면 이렇게 타이밍 잡는 테이크업 하는 장면하고 투수들이 그 볼볼볼 할 때 붙으라는 이런 액션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박세영 선수한테도 늘 그 얘기였어요. 붙어라 그런 얘기인데 수치로 그런 변화가 보여요. 그러니까 박세영 선수가 올해 경기당 평균 6.1이닝, 6과 3분의 1이닝 던지고 있으니까 또 7회까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7회까지. 이닝당 투구수가 15.9개로 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해 16.9개보다 좋아졌고요. 롯데 선발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경제적인 피칭을 하고 있고요. 그 9이닝당 삼진수가 11.94개.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이건. 네. 뭐 전체 그 리그 지금 초반이지만 그 투수 중에
3위입니다. 3위. 예. 그 외국인 선수 다 포함해서 지금 그럼요. 3위라는 건 굉장히 예. 삼진율이 높은 이게 거고요. 국내 투수가요. 그리고 네. 뭐 9이닝 평균 볼넷 수가 2.56개. 예. 그러니까 본인 커리어 중에 지금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고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박세웅 선수의 고질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볼넷 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투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닝 수가 짧아지고 이렇게 이제 경기 후반 운영을 좀 어렵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 시즌 그래서 박세웅 선수 이제 그 구종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포심 비율이 살짝 줄고 오히려 예. 네. 커브 슬라이드 포크 비율이 전년 대비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좀 더 많이 섞는 그런 운영 방식의 변화에다가 가장 눈에 띄는 비율 중에 하나가 박세웅 선수의 헛스윙 비율이 지금 13.5%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규정 이닝 투수 중에 고영표 선수의 국내 투수 중에 2위거든요. 그래서 박세웅의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잖아요. 볼은 좋은데 예. 이게 잘 안 되는데 그 좋은 볼이 타자들의 방망이 이끌어내고 맞습니다. 헛스윙을 만들어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세웅 선수 이제 녹화 기준 오늘 이제 선발 투수 예정돼 있는데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준다면 이제 롯데가 쭉 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오늘 등판이니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게다가 이제 박세웅 선수 잘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의 키죠. 김진욱 선수 이군가 있어요. 예, 김진욱 선수가 첫 한 두세 경기는 괜찮았어요. 3경기까지 진짜 좋았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스피드도 약간 떨어지고 제구도 흔들리면서 2군에서 지금 조율 중이죠. 그런데 일단은 선발 한 자리를 김태형 감독이 그 불펜 승리조로 당초에 쓰려고 했던 네네. 박진 선수 투입한다고 합니다. 네네. 박진 선수가 뭐 지난해에도 선발로 던진 적이 있고요. 한 80개 정도 투구수를 가져가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일단 당장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김진욱 선수가 올라와야죠. 돌아와야죠. 예, 네. 그래야지 그 선발 뎁스가 쌓이니까요. 근데 저는 뭐 이전에 그 롯데 타선의 뭔가 진화 플러스 그 말씀드렸고 선발도 지금 외국인 투수 둘 포함해서 괜찮잖아요. 박세웅 선수까지 3명이 축이 돼주면 사실 크게 흔들릴 이유는 뭐 요인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역시 관건은 롯데가 올 시즌 여름 시즌 가을까지 쭉 달릴 수 있는 관건은 불펜 같아요. 불펜 맞습니다. 예. 불펜. 네. 예, 그러니까 불펜이 2군에서 지금 뭐 구위 회복 중인 구승민 선수 네. 구속이 좀 더 올라와야 된다 그러는데 이 선수가 뭐 7회 8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본인의 그 역량을 찾아야죠. 사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준영 선수가 지난해 그 어깨 수술이죠. 8월에 그렇죠. 한 다음에 지금 뭐 재활 중인데 이 선수 지금 뭐 하프 피칭 정도 하고 이후 이제 단계에 올라와 있나 봐요. 근데 언제쯤 복귀할지 복귀해서 1군에 전력이 되는 그 과정하고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거 뭐 김원중 정철원 선수가 축이지만 네네. 이 두 선수만 갖고는 뭐 굉장히 좀 다양화를 가기가 힘들죠. 뎁스가 그리고 뭐 박시영, 자완, 정현수 선수 등이 있는데 불펜 뎁스를 갖추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 같습니다. 예. 사실은 김태형 감독이 이제 안성호 기자도 평소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김태형 감독의 시즌 운영 스타일이 그런 거잖아요. 핵심 불펜 딱 두세 명을 가지고 예.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빠른 교체 타이밍 가져가면서 승부를 잡는 예, 맞습니다. 이런 스타일이니까 불펜 말씀하신 대로 불펜의 뎁스가 중요한데 저도 이제 롯데 최근 분위기 확 달라졌잖아요. 예. 롯데의 더가웃에 있는 코치 한 명과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코치가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분위기 좀 많이 바꾼 것 같다. 지금 롯데 상승세의 핵심 원동력은 뭐라고 보시느냐라는 질문에 철원 원중 역할이 확실히 크다. 정철원 김원중이 뒷부분을 탁 틀어막아 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팀의 분위기와 흐름까지를 살려가는 것 같다는 설명하거든요. 여기 지금 정철원 선수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2승 1패 7세이브 정말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김원중도 이제 안정을 해주고 있는데 정철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중요한 포인트에 상대 타자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리머니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롯데에 예. 필요했던 이 분위기를 달구는 세리머니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롯데의 어떤 타선의 핵심 축이 좀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기세에 민감한데 그 기세를 만들어가는 걸 정철원 선수가 해주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타선에서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선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민재. 예. 크죠. 야 롯데 전민재. 예. 스태티즈 공격 WAR 1.04로 리그 4위고요. 롯데 팀 내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율이에요. 타율. 지금 녹화 시점 기준 4할 3리입니다. 4할 타율을 4할 치면서 손아섭 제치고 1위. 야 정말
김태형 트레이드 카드가 적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전민재 선수가 네. 내야수잖아요. 그렇죠. 유격수. 예. 그래서 수비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두산에 사실은 고만고만한 내야 자원이 김재호 선수 이어갈 네네. 그런 카드들이 있었는데 확 튀어 올라오지 않았던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요. 김태형 감독이 잘 이렇게 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김태형 감독이 내야수 보는 눈이 있는 건지 손호영 작년에 데리고 와서 뭐, 괜찮고 서울- 전민재 예, 데려와서 괜찮고 서울 구단에서 다 데려와서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네. 포수 근데- 유강남 선수까지. 사실 예. 우리가 그 트레이드가 결정이 됐을 때 이제 뭐 김민석 추재현이 가고 정천호 전민재가 뭐 최인우까지 오는 이런 3대 트레이드 갔을 때 야 그래도 1라운더인데 두산이 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였는데 물론 이제 트레이드는 뭐 한참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예. 있지만 지금까지는 김태형의 윈처럼 보입니다. 지금 두산 김민석은 타율 2할 5리 2군 다녀와서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고요. 추재현은 2할 4푼 3리인데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 근데 저희 뭐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두산이 전통적으로 트레이드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 프런트가 세죠. 세죠. 예. 그래서 두산이 이제 트레이드 제안을 해오면 다른 팀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이거 받는 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두산이랑 예. 트레이드 잘 안 하려는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요. 뭐 최근 몇 건 살펴봐도 뭐 류지혁, 홍건희 트레이드를 홍건희 진짜 잘 써먹었고 예. 양석환, 함덕주도 뭐 함덕주가 우승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양석환은 완전히 거포로 성장을 양석환이 했고. 컸죠. 예. 네. 그리고 좀 한참 앞서서 이성열, 오재일 트레이드 때는 무조건 이건 두산이 손해다. 이성열이 훨씬 낫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재일은 이제 두산 왕조의 핵심 축으로 성장을 그렇죠. 해서 이런 거 보면 이번 김민석, 정천호 트레이드 결과가 드디어 김태룡의 패배로 기록될 것인가? 김태룡 단장이 김태룡 단장의 패배로 기록될 것인가? 좀 김태룡 단장 지금 한 뭐 84전 뭐 한 78승 정도 되는데 예? 승률 높죠. 예. 근데 좀 뭐 하여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지켜봐야 되죠, 이제 앞으로. 초반이니까 김민석 선수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해줄지. 네. 예. 최근 이제 9타수 3안타 치고 이제 올라와서는 요게 또 다시 이제 보면은 재평가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김태형 감독과 김태형 단장의 트레이드. 예, 물밑 지금 싸움이죠. 결과를 놓고. 예. 그나마 이제 두산이 실패한 트레이드로 평가받는 게 이제 최재훈, 신성현 트레이드가 이제 한화가 최재훈이 좀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 트레이드 결과 시즌 내내 어떻게 신성현. 결과가 말해질지 요거 지켜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현 선수 기억이 갑자기 나는군요. 예. 신성현 선수는 김태형 감독이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그냥 내세요. 이게 사실은 주말에 또 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 이제 맞대결. 그러네. 두산 롯데가 붙네요. 예. 김민석, 정철호, 잠실에서 뭐 전민재까지 이제 이런 맞대결이 가서. 보여지는 게 이번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길어졌어요. 만담으로 시작해서 결국 또 만담으로 끝난 것 같은 최강몰 팬이지만 재미있는 소식, 깊이 있는 소식 저희는 열심히 전화 취재도 하고 현장도 가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몰 팬의 많은 구독과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대답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